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밤 10시 10분입니다. 자, 오늘 한국은 선물이 보시다시피 저점은 낮아지고 고점도 높아지고 굉장히 좀 묘한 상황이죠. 혼조세예요, 혼조세. 선물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 선물 하락 마감 사실 별로 하락 마감하지도 않았어요. 몇 호가 하락 마감하지도 않았습니다. 0.25포인트 빠졌는데, 근데 오늘은 일단 이 옵션 전광판을 잠깐 보시면은 풋옵션이 좀 강한 모습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제법 외가에 있는 풋옵션들까지 쭈루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긴 했어요. 네, 솔직히 약간 좀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선물 차트만 보면, 솔직히 선물만 보면요, 오늘 한 일은 뭐냐면은 314에 대한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어제 돌파해 놓은 312, 어제 선물 박스권 302에서 312 박스권을 어제 돌파 안착했잖아요. 돌파 안착하고 나서 312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보고, 솔직히 선물만 놓고 보면은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더 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보시면 풋옵션도 오늘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웬만한 외가에 있는 풋옵션들까지 다 같이 살아났다라는 것도 어쨌든 좀 신기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시장 방향성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알 수가 없다, 그죠? 다만 이제 오늘 좀 시장의 어떤 센티멘탈적인 그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개인들은 확실히 강하게 상승에 베팅했다라는 것을 일단 숫자로 알 수 있긴 합니다. 보시면은 개인들이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쪽으로 그 쌍끌이 매수를 했고, 거기에다 더해서 개인들이 콜옵션을 71억치. 사실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들이 콜옵션 순매수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70억이라는 숫자가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최근 폭등장에서, 최근 한 여기 8월 초부터 해서 폭등장에서 원래 콜옵션 베팅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이번에 사실 옵션 시장이 굉장히 좀 차분하긴 했었습니다. 원래 평상시 저런 모습이 나오면 옵션이 보통 개인들이 막 몇백억씩 콜옵션을 돈 싸들고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고, 오히려 신기한 게 오늘 지금 보시면은 8월달 들어서 하루 들어서 가장 많은 베팅이 오늘 들어왔다는 거죠. 개인들로는 콜옵션 71억이 들어왔다는 게 오늘 약간 좀 신기한 면이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들이 콜을 71억이나 저렇게 많이 사주고 그러면은 별로 다음날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글쎄요, 뭐 모르죠. 다시 한번 내일도 또 개인이 웃게 해줄지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시장 상황이 좀 굉장히 독특하긴 합니다. 개인들이 콜옵션에 오래간만에 정말 많이 샀고, 그리고 어쨌든 개인들의 센티멘탈은 상방으로 극히 많이 쏠려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근데 오늘 풋옵션도 웬만하면 다 살아나고 있고, 변동성 지수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그죠? 지수 하락폭에 비하면 변동성 지수 상승이 좀 제법 나왔죠. 확실히 좀 뭔가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지금.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보시면 일단은 예전하고 약간 좀 다른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6월달하고 이번 8월달하고 변동성 지수의 상승 모습이 지금이 훨씬 건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선 위에서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고, 저항 받아야 될 때에서 저항 받으면서 밀려야 될 땐 밀리고, 지켜야 될 땐 지키고 있고, 어쨌든 좀 건전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 지금 이 큰 구름대라는 저항을 뚫기 위해서 지금 뭔가 좀 여기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아무튼 네, 뭐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한국 시장은 특별한 방향성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있잖아요. 저기 목요일 날 내일 새벽 시간에 내일 밤 11시쯤에 그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그 중요한 이벤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솔직히 좀 움직임이 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일단 시장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폭풍 전야라는 표현을 제가 아침에 썼는데 계속 폭풍 전야의 어떤 연속인 거죠. 태풍 날까지 한 이틀 정도 남았으니까 오늘은 끝났고 내일 하루 남은 거죠. 그리고 내일은 한국은행 금통위라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뭐 아마 내일도 뭐 상승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아무튼 폭풍 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나 길게 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는 한국장에 금요일날 반영되는 것이고요. 금요일날 반영되는 것이고, 지금 금요일날 반영되기 전에 일주일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장의 중요한 저항은 317 정도에 하나 있다.
317 돌파하면 321 정도까지 있는데, 근데 일단 이벤트가 금요일날 아침에 반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 금통이 있는데, 솔직히 미국장이 아무리 폭등을 한다 하더라도 320대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고, 내일 지가 가봐야 선물은 317대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긴 합니다. 317대에서 내일 저항을 확인하는 것이 아마 한국장이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비록 오늘 풋옵션이 상승 마감하긴 했더라도 이거의 의미를 일단 저는 별로 크게 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좀 뭐가 좀 독특하긴 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모든 지표들이 애매한 것이, 방향성이 좀 애매한 것이, 그러니까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 내용은 요렇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거는 미국장입니다. 그죠? 미국장 나스닥 중에서도 애플,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애플 중요한 이벤트는 다음 주 월요일날 31일날 액면 분할 이벤트가 있을 거고, 또 그리고 당장 내일 밤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보면 되겠죠. 일단 내일 저녁에 FOMC 아니고 잭슨홀 미팅 하면서 어떤 시장의 변곡이 나타나는지 잘 보셔야겠죠. 하필 날짜도 비슷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요한 게 이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에 그냥 기술적인 그것만 갖고 오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한 10일 거래일 정도 오르고 3일 빠지고, 그리고 한 10일 거래일 정도 오르고 한 3일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우연이 아니고 이게 어떤 패턴만 가지고 요즘 움직이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이 11일째, 좀 길게 보면 12일째 오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일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일쯤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걸 일단 기대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시장 분석이 요즘 이렇습니다. 어떤 근사한 재료나 어떤 근사한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10일 올랐으니까 3일 빠지고, 10일 올랐으니까 3일 빠지고, 요런 게 요즘에 어떤 시장을 해석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해요. 자, 아무튼 요런 모습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달러와 채권입니다. 여전히 계속 잘 보셔야 돼요. 달러와 채권, 요즘 특히 상황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달러와 채권 잘 보셔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 자, 지금 보시면은 내일이 중요한 이벤트라고 했죠. 내일이 중요한 이벤트고, 어제 음봉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양봉 나와서 되돌리면은 또 상승하는 그림 또 굉장히 좋아지겠죠. 오늘 만약에 하락 마감해 갖고 음봉 나와 버리면은 이제 반등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양봉 나오면은 강달러로 갈 가능성이 또 다시 한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물론 10시 18분이라 이 양봉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아직 이거 의미는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면 음봉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으로서 의미는 별로 없는데, 아무튼 이 부분 잘 주목하셔야 되고, 이 달러가 슬슬 올라오고, 이런 부분을 잘 주목하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달러 약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올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식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모든 것이 달러 약세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 달러 약세가 만약 뒤집힌다면, 달러 강세로 뒤집힌다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흐름들이 전부 다 뒤집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골드 같은 거 보시면은 확실히 약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채권, 미국 채권 쪽 잘 보셔야 되겠죠. 금리가 자꾸 치솟고 있다는 거, 이거 며칠 전에가 아니고 일목균형 한번 또 구름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구름대가 어떤 중요한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도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 있죠. 저항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현재 금리는 치솟고 있다. 물론 모릅니다. 10시 19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모르지만은, 어쨌든 금리가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안 좋은 글입니다. 앞으로 증시 상승이나 경제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연준 입장에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연준의 약발에 먹히지 않아서 떨어지던 금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보셔야 될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다 더해서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변동성이 아니고 장단기 금리차 부분도
체크 한 번씩 하시는 게 좋겠죠. 변동성 지수도 보시다시피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변동성 지수도 똑같이 여기 있는 어떤 구름대 안에서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돌파하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 지금까지 어떤 경기 불황, 증시가 안 좋을 때마다 항상 어떤 그 바로미터의 역할을 했던 게 장단기 금리차인데, 장단기 금리차 여기 보시면은 2007년부터 해서 한 2009년까지 1년 반 정도 상승했었죠. 요 구간 한 1년 반 정도, 요 구간 1년 반 정도 상승했었고, 이 구간에 증시가 폭락했었고요. 여기도 2000년부터 해서 한 뭐 2000년 한 11월부터 해서 이것도 한 1년 정도, 2001년 10월까지 한 1년 정도 이것도 올랐었고요. 요 구간도 이번에도 아마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은 정말 2009년 한 8월쯤부터 해갖고 2019년 한 8월부터 해서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어쨌든 이게 잘 보셔야 되겠죠. 이게 앞으로 튀어 오를 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게 그리고 지금 슬슬 튀어 오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쨌든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주식을 다시 산다면은 최소한 장단기 금리차가 여기나 아니면 여기 정도까지, 여기나 아니면 뭐 거의 여기 정도까지 와서 이제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이 올 거고, 인버스를 팔 타이밍이 여기나 여기까지 와야 아마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착실하게 이 진행 중입니다. 주식은 끝까지 오르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 뒷구멍에서 달러라든가 채권의 움직임은 뭐 심상치 않다. 이런 부분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고 내일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셔야 될 게 너무 지켜보지 마시고 적당히 하다 빨리 주무세요. 봐봐야 이제 뭐 어차피 답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보시다가 뭐 음봉이 나오면은 뭘 하고, 양봉이 나오면 뭘 하고, 그죠? 인버스를 사더라도 뭐 음봉이 나와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음봉 안 나왔으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음봉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아무것도 할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고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